나경원, 패스트트랙 소환, 국감 종료 후 출석하겠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누차 출석 의사를 표했고, 다만 국정감사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원대로서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금 출석하는 건 적절치 않기에 국정감사 종료 후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관련 고위당정청 회의를 연대대에 특별수사부 폐지 부분은 한국당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이미 포함이 돼 있던 거다. 우리 당의 조정안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루어지는 민주당과 법무부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은 조국 사퇴에 대한 명분 쌓기용이라며 우리 당 조정안이 훨씬 개혁적이고 국회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하는 쪽으로 여당이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다며 검경수사권 관련 각 당에서 어느 의원을 추천해 2+2+2 논의를 할지 아직은 정해져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해 추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총리,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 확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22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총리는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아베 일본 총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추은호 기자.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우리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군요. 기자. 국무총리실이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2일부터 24일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20일에는 즉위식과 궁정연회 23일에는 아베 총리 주최 연회에 참석하고 일본 정계 및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은 일본이 30여 년 만에 맞는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도 일본의 국가적인 행사에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 축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즉위식 참석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일본의 뚜렷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자 이 총리 참석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낙연 총리의 방위를 계기로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이 진행될지가 관심인데요. 회담은 성사됩니까? 기자. 총리실의 발표를 보면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하는 일정은 있지만 아베 총리와의 개별 회담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개별 회동은 별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의 즉위식 참석 일정을 오늘 통보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베 총리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별 회동이 진행된다면 즉위식이 열리는 22일을 피해서 다음 날인 23일이나 24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회담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 개선에 변곡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이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한일 관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지소미아 종료 등 양국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 정부 내의 대표적인지 일파입니다. 이 총리의 방위를 계기로 1년 넘게 꽉 막혀있는 양국 관계를 풀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조국, 내일검 특수부 축소 구체안 발표.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종합, 검찰개혁 고위당정청 회의. 반북 패수 사부, 특수부보다 인력 축소, 수사범위 구체화. 홍수석 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홍수석 대변인은
단순히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수석 대변인은 또 당에서 인권보호 수사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의 실질화 방안을 포함해 발표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인권보호 수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데 내일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날 당정청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홍수석 대변인은 국민제안이 11일 현재 총 1,847건이 접수됐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조직 인사제도 개선, 정관예우 문제,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중요한 내용이라며 법무부도 검찰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의 인권수사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법무부에서도 참석하기로 했다. 정부는 검찰개혁 법안의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돼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제도적으로 확정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당정청, 검개혁 속전속결 움직임. 조정국 출구 모색 주목. 휴일 고위당 정청회의 여러 검찰개혁 프로세스 확정. 당정 역할 분담. 당내 일각서 총선 위기감 고조 속 조국 명예퇴진 수순 받기 관측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은 촛불을 들고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당정청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검찰개혁의 역량을 모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의 검찰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며 제도,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도 검찰개혁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 차원에서 관련 시행령이나 규정을 손볼 수 있는 것은 그것대로 신속히 개정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등 국회 소관 사안은 당 차원에서 적극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특히 조국표 검찰개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축 소개편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구체안 발표, 14일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15일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리됐다. 행정부 차원의 검찰개혁은 그야말로 급행열차를 탔다는 평가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달 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본회의 상정 등의 입법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권이 이처럼 속전속결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조국 정국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흐름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개혁을 서둘러 일단락 짓고 명예퇴진하는 수순을 밟음으로써 여권 전체가 조국 정국에서 탈출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2달 넘게 이어진 조국 정국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리한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최근에는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오차범위 내로 접근했다는 여론조사도 나와 당내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안을 신속히 발표하고 검찰개혁의 초점을 국회 입법으로 옮기면서 검찰개혁 소명의 임무를 완수한 조 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명예롭게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아도 조국 정국에서 펼쳐진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에 대한 생각들은 갖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조 장관 퇴진 문제는 결집한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조 장관 명예 퇴진론을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시기상조라는 기류도 강하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조 장관 사퇴로 지지율이 회복되면 모르겠지만 전열 자체가 흐트러지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법,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부의 가능 시점,
10월 29일 이 패스트트랙에 같이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 11월 27일과 한 달가량 차이가 있어 분리 처리 여부를 놓고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 검찰개혁안의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원하지만 본회의 표결 처리 시 선거법 개정안을 사법개혁안보다 먼저 상정한다는 여야 사당, 자유한국당 제외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안부터 먼저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한 상태라 다른 야당의 양보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대표들의 정치협상회의에서 문제를 잘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문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 500명 넘어 5명 중 1명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500명을 넘어섰고 전체 공공기관 임원 중 5명 중 1명꼴이라는 야당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 중 65%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낙하산 인사가 채용비리의 환원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관련 분석 자료를 내고 총 임원수가 3,368명인 전체 공공기관 34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2,799명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8.4%로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동일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낙하산 인사가 4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8개월 만에 81명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9월 첫 조사 결과 발표 때는 365명이 낙하산 인사였다고 바른미래당은 주장했다. 제2배 정책위 의장은 지속적인 지적과 개선 요구에도 문재인 정부는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역대 정부마다 낙하산 인사 문제가 있었으니 본인들도 막무가내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8개월 사이 새로 추가된 낙하산 인사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유경 전 울산시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와 한국폴리텍 비상임감사로 올해 2월 18일 동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박창수 전 전주시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올해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상임이사에 임명됐다. 해양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전문성도 없는 인물이 임명된 것이라고 바른미래당은 평가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한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공무원 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잇따라 임원으로 등재돼 비상식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는 또 다른 낙하산 인사와 부실 경영 등 갖은 문제를 낳는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올해 3월 자신의 홍익대 미대 동문인 이기현 씨를 사회이사로 선임했다. 이를 두고 최 의장은 이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 경력으로 홈쇼핑 운영과는 무관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 출신인 최창희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공영홈쇼핑 대표가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김진석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역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논란, 내부 갑질, 법인카드 무단 사용과 가짜 출장 등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다고 지적됐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의뢰 및 징계 요구 대상기관 명단에 오른 공공기관 60곳 가운데 낙하산 인사 문제가 동시에 있는 기관이 65%, 39곳에 달한다는 비교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최 의장은 이 수치를 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낙하산 인사와도 연관성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